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시스템 경영공학과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Comparative Study o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nd Histogram Equalization Techniques for Glaucoma Detection from Fundus Images 라는 논문이고, 논문은 작년 10월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연구의 배경 및 동기,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 재현, 논문의 향상 가능성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녹내장은 성인 나이 할 것 없이 이제 실명의 주요 원인이고 2040년까지 1억 1200만 명 정도의 이제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녹내장을 빨리 그리고 정확히 판별하고 진단을 도울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모델들 중 8개의 이제 CNN 구조를 가지고 있는 8개의 모델을 선별해서 이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나 컨트라스트 리미티드 어댑티브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해서 이런 이미지 전체들을 적용해서도 이 성능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CNN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이제 약자이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합성곱 신경망이라고도 하는데, 이 CNN은 이제 이미지 및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때 CNN 모델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인풋에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레이어들을 거치면서 이 이미지에 대한 특징들이 추출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FC 레이어라고 하는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이런 추출된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최종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류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이 softmax라는 활성화 함수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이 논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제 녹내장일 확률은 0.87, 정상일 확률은 0.13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모델은 녹내장 확률이 더 높으니까 녹내장이네 해서 이렇게 녹내장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크리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총 705개의 OCT 촬영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396개는 녹내장 환자들의 앉아 이미지였고, 나머지 309개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앉아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들은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8년의 경험을 가진 2명의 전문가에 의해 라벨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그냥 원본 이미지를 쓴 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이미지 전처리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제 모델들의 성능을 분석했는데 이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라고 하는 기법은 이제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이라는 값을 이제 변형시켜서 이제 이미지 명암 대비를 균등하게 분포시켜 줍니다. 그래서 주로 어두운 이미지나 밝은 이미지에서 이제 명암이 집중된 영역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디테일을 잘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명드릴 기법은 이제 Contrast 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이라는 기법인데, 이 기법은 이제 앞서 얘기한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의 이제 확장된 버전으로 이미지 대비를 개선시키는 동시에 과도한 대비 증강을 방지해주는 기법입니다. 주로 이제 의료 영상, 위성 이미지, 조조도 이미지에서 사용됩니다. 기본 원리는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랑 비슷한데 이제 이 기법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작은 블록이나 이제 타일 단위로 나누어서 이제 각 블록이나 타일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평화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조합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런 기법을 적용하면 이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슬라이드의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원본 이미지와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를 적용시킨 사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법을 이제 적용시킨 사진이 있는데, 보시면 중간 사진,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 적용된 사진은 대비가 좀 더 강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컨트라스트 리미티드 어댑티브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 적용된 사진은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대비가 좀 더
강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이제 8개의 CNN 모델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VGG16과 VGG19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3 곱하기 3 합성곱 필터와 2 곱하기 2 풀링을 반복하는 구조이고, 이 뒤에 숫자들도 이제 깊이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CNN 모델 구조를 얘기할 때 얘기한 이제 FC 레이어,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이 매개 변수가 많고 메모리 사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구조가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운데, 단점은 이런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학습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스넷 50과 레스넷 150인데, 이 레스넷은 그 딥러닝 모델이 이제 깊이가 깊어질수록 발생하는 이제 문제인 이제 기울기 소실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잔차 블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였고, 또 이전 층의 출력을 다음 층으로 직접 연결하는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장점은 이제 깊이가 깊어도 성능 유지가 가능하고, 학습이 안정적이라는 것인데, 단점은 구조가 복잡해서 연산량이 VGG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인셉션 V3인데, 특징은 이제 커널 크기가 다양하고 특징을 동시에 추출하는 이제 인셉션 모듈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장점은 다양한 필터를 동시에 사용해 다양한 스케일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델은 이제 인셉션 모델을 개선한 버전으로 이제 엑셉션이라고 하도 하는데, 장점은 인셉션보다 연산량이 적고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고, 단점은 기존 CNN 구조보다 구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덴스넷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모든 층을 서로 직접 연결하고 있고, 이제 각 층의 출력을 이후 모든 층으로 전달해서 특징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CNN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 수로도 이제 강력한 성능을 내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장점은 이제 메모리가 효율적이다. 단점은 깊어질수록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Efficient Net B7 모델인데, 이 모델의 특징은 이제 CNN 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깊이나 너비, 해상도를 동시에 조절해서 최적의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적은 연산량으로도 정확도가 높고, 파라미터 수가 적어서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기존 모델보다 구조가 복잡해서 직접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사용된 모델 이제 모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아까 선정한 8개의 모델들을 그냥 그 모델들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 처리, 전 처리도 적용해야 하고, 다양한 또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구조를 이제 변형을 좀 시켰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인풋 레이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들이 그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레이어가 있고, 이 레이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레이어라는 것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이 받은 이미지들을 랜덤하게 이제 상하 반전이나 좌우 반전, 90도 회전, 아니면 랜덤 컨비네이션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된 후에 이제 다음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이제 아까 선정한 8개의 모델이 있는 이제 레이어가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프리 트레인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3개의 레이어에 대해서만 이제 트레이너블 학습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프리 트레인드 모델에 이제 이런 이미지 들어가서 학습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피처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플래트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3차원이나 2차원이었던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1차원의 데이터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이 1차원이 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덴스 레이어에 들어가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드랍아웃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한 번 더 덴스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이진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제 0과 1, 이제 뭐 녹내장이냐 정상이냐에 대한 이제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과 이제 이 실제 이제 어땠는지가 비교가 되고 이런 비교 예측이 잘 됐냐에 대한 이제 성능이 이제 요 옆에 accuracy, 뭐 specificity, sensitivity, F1 score, area under ROC라는 값의 평가 방식에 의해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일단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데이터 증강이라고도 하는데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레이어는 이제 데이터셋 크기를 증가시켜 주기도 하고 이제 과적합이라고 하는 이제 기계학습이나 이제 딥러닝 모델 훈련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과적합을 방지시켜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 모델 성능을 좀 더 이제 높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상황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방식에는 이제 위 슬라이드 아래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회전, 크기 조정, 뭐 뒤집기, 크로핑이라고 잘라내기, 뭐 다양한 이제 잡음 추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밑에 슬라이드에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하면 이제 다양한 이제 성능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포지티브는 이제 녹내장인 경우 그리고 네거티브는 정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트루 포지티브는 이제 녹내장인 환자가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이제 비율, 이제 false positive는 이제 정상인 환자가 이제 녹내장으로 진단된 비율, 이제 false negative는 이제 녹내장인데 정상으로 진단된 비율, 이제 트루 네거티브는 정상인데 정상으로 진단된 비율을 뜻합니다. accuracy 정확도라는 것은 이제 이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 값을 더한 후에 이제 나머지 4개의 값의 합으로 이제 나눠주면 정확도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값은 이제 프리시전 정밀도라고 하는 값인데 이 값은 이제 true positive 값을 이제 true positive 플러스 false positive 값으로 나눈 값인데 이것은 이제 의미는 이제 녹내장이라고 이제 예측된 환자들 중에 실제로 이제 녹내장이었던 환자들의 비율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이제 리콜, 재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민감도,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포지티브인 환자들이 포지티브로 이제 예측되는 이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제 true positive 값을 이제 true positive 플러스 false negative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 값은 이제 특이도라고 하는 specificity라는 값인데 이 값은 이제 true negative 값을 true negative 플러스 false positive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제 실제로 정상이었던 이제 환자들이 정상으로 예측되는 비율을 뜻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프리시전 값과 리콜 값이 이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제 AUROC라고 하는 이제 Area Under the ROC라는 지표인데 이것은 이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고 이 값은 보통 이제 이진 분류의 성능을 측정합니다. 일단 ROC 곡선이 무엇이냐면 일단 요 밑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 false positive rate라고 하는 이제 위양성 이제 실제로 정상이었는데 농장으로 판단되는 비율을 이제 false positive rate라고 하고 이제 Y축에 들어가는 게 이제 true positive rate라고 해서 실제 녹내장이었는데 이제 녹내장으로 예측된 이제 비율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area under ROC 커브는 이제 이 ROC 그래프 밑에 면적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 값은 0과 1 사이이고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이제 예측 모델의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아무 전처리 없이 실험을 하였을 때는 이제 VGG19라는 모델이 이제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스페시피시티라고 하는 특이도에서는 이제 레스넷의 두 모델이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제 이 민감도에 관해서는 VGG의 두 모델이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하였을 때는 이제 VGG16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이제 특이도는 레스넷 152 모델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감도는 덴스넷이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법이 이제 Contrast 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을 적용한 이제 결과로서는 이제 레스넷이 정확도 부분에서는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제 특이도는 VGG의 두 모델이 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제 이 민감도 부분에서는 또 다시 이제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레스넷 이제 이 152 모델이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 표는 이제 전체 모델들의 평균 퍼포먼스를 비교한 표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무런 전철이 없을 때 이제 학습을 하고 성능을 분석한 결과 이제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컨트라스트 리미티드 어댑티브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가 그 다음으로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가 이제 정확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민감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런 전철이 없을 때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마지막 기법을 적용했을 때, 그 다음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가 민감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보고 다시 참고해서 재현을 해보았는데, 일단 구글 콜앱에서 진행하였고, 8개의 모델 중에 이제 그 3개의 모델만 선정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일 경로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변경을 하였고, 그리고 논문에서 사용한 이제 아크리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들을 저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슬라이드의 파이 차트를 보시면 이 그 이미지들의 비율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논문과 같이 이제 7대 1대 2 비율로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재현해 본 세 가지 모델 중에 첫 번째 모델은 VGG16이라는 모델인데, 그 오픈소스 코드 안에 모델 서머리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기능은 이렇게 그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를 예, 표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표에 이제 각 레이어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있는데, 첫 네 줄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레이어에 관한 정보이고, 그 다음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인 이제 VGG16에 대한 이제 정보, 그 다음은 플래튼 레이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은 덴스 레이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은 드랍아웃 레이어에 대한 정보,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어에 대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탈 파라미터의 숫자를 보면 논문에서 보여준 이제 파라미터 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후 이미지인데, 코드에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적용한 후에 이제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15개 정도를 이렇게 이그샘플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아무 전처리 없이 이제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제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밑에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익숙한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 각 값들이 이제 true positive, 뭐 true negative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ccuracy를 보게 되면 이제 정확도는 0.957, 민감도는 이제 0.914, 이제 특이도는 1,
그리고 프리시전은 1, 이제 이렇게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에리아 언더 어로시 커브의 값이 나와 있는데, 이 값은 0.992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이제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평가한 슬라이드인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는 이제 그냥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적용됐을 때 이제 샘플 이미지들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 적용된 후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적용하고 나서 이제 그 예시 샘플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처럼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에 이제 다양한 이제 저희가 설정해 놓은 평가 지표에 대한 이제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VGG16에 대해서 이제 이 마지막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라 기법을 적용한 후에 이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건데,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컨트레스트 리미티드 어댑티브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한 후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들어간 이제 예시 이미지들이고, 어, 그걸 보시면 혈관도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 이제 아까 컨퓨전 매트릭스와 이제 각종 이제 평가 지표들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인 이제 레슨넷 50에 대한 이제 정보와 이제 그 결과인데, 이 맨 왼쪽 표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제 이 모델 구조에 대한 이제 레이어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컨퓨전 매트릭스와 이제 에리어 언더 오로시에 대한 값과 이제 평가 점수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한 후에 이제 레슨넷 50에 대한 이제 성능을 평가 분석한 건데, 똑같이 컨퓨전 매트릭스와 이제 에리어 언더 오로시에 대한 값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미지 전처리 기법을 적용한 이제 거에 대한 이제 결과이고, 또 똑같이 결과가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현 마지막 모델인 이제 에피시언넷 B7에 대한 이제 정보와 이제 원본 이미지에 대한 이제 성능 분석 결과 페이지인데, 특이한 건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에피시언넷이 8개의 모델 중에서 이제 파라미터가 1억 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의 이제 평가 점수들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라를 적용했을 때의 컨퓨전 매트릭스와 이제 에리어 언더 러시에 대한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이 세 개의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평가한 결과에 대한 표인데, 일단 정확도와 민감도에서 레슨넷 50이 가장 높은 이제 점수를 받았고, 밑에 표는 이제 논문에서와 이제 재현했을 때 이제 세 개의 모델에 대한 이제 accuracy에 대한 비교인데, VG16이랑 이제 efficient넷의 경우에는 이제 재현했을 때가 논문보다 더 이제 정확도가 낮게 나오는데, 레슨넷 50은 오히려 재현했을 때 더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한 뒤에 이제 세 개의 모델을 평가한 이제 결과를 정리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도는 레슨넷 50이 가장 높았고, 이제 민감도도 똑같이 레슨넷 50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논문과 재현에 대한 이제 accuracy 비교를 해봤는데, 어,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재현했을 때가 논문보다 이제 같거나 더 높은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미지 전처리를 적용했을 때 이제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이제 결과를 정리한 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accuracy는 이제 VGG16이 가장 높았지만 sensitivity는 efficient net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논문과 재현의 accuracy 비교를 한 거 보시면 여기서도 재현했을 때가 논문에서의 결과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논문처럼 이제 각 이제 accuracy, sensitivity, F1 스코어, 이제 area under ROC에 대한 이제 세 개의 모델들의 점수의 평균을 내서 이렇게 각 처리 기법마다 이제 시각화를 해보았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아무런 전처리 없을 때 이제 accuracy랑 sensitivity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가 이제 accuracy랑 sensitivity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 재현한 이제 세 개의 모델들의 결과를 보시면 아무런 이제 적용 없이 이제 디폴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고 평가했을 때는 accuracy, sensitivity가 셋 중에 가장 낮았고, 이제 contrast 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을 적용했을 때가 이제 accuracy랑 sensitivity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게 8개의 모델에 대해서 다 재현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세 개의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들에서 이제 이 기법들을 적용했을 때, 그 성능이 확 저하됐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의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충분히 더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논문에서는 705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마저도 이제 반은 이제 동영상 이미지, 반은 정상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셋이 좀 작게 되면 이제 과적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제 안저 이미지들로 학습하고 이제 성능을 평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다양한 이미지 전처리 기법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왜냐면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에도 이제 어댑티브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나 이제 로컬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같은 이제 기법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제 기법들을 사용해서 비교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음, 여기서는 이제 8개의 이제 CNN 스트럭처를 가진 이제 모델들을 사용했는데, CNN 이제 구조를 가진 모델들은 좀 더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CNN 구조를 가지지 않은 이제 딥러닝 모델들도 사용해서 이제 또 비교를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논문 결과로서 이제 이미지 저처리 기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더 이제 accuracy나 sensitivity가 이제 떨어지는 평균적으로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 생각으로는 이제 이미지 전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성능이 올라가거나 이제 또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과에는 이제 그게 아닌 게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